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굉장히 나이브하고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글쎄요. 사실 이번 연도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정말 유니콘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고 공존하기에는 꽤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열님,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이한 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네. 이게 좀 공간이 되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가 사실 옆방이 저희 명인님 점술인 분의 그 실제로 신당 옆방에 저희가 지금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점술인 분들 혹은 좀 명인 분들을 이제 추천해주고 그분들 리뷰를 보고 실제로 예약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1000명을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을 네.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간략하게 1000명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명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점술인 그리고 역술인 선생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오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굳이 여기 안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카메라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네. 사실 되게 굉장히 특이한 비즈니스잖아요. 진짜 우리 특이해요. 신점 그리고 사주, 역술 뭐 이런 그런 명리학까지 이제 가릴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맞아요. 우리 맨날 물어보는 거 질문해 주시죠. 뭐 BP 맞췄는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젊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힙한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머신러닝, AI, 자율주행.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실 저희는 마켓 그 자체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점술이나 역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그거 돼? 그거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보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이 점술 비즈니스가 사이즈가 7천억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는 이 시장에서만큼은 독보적인 1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진입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그런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잘해서 이거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커리어를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회사를 1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나의 이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스킬셋을 어디서 활용해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이게 금융 쪽으로 가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유독 점술 시장에는 왠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좀 왠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정말 제 스킬셋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에서 뭔가 키를 찾지 않으면 이런 특이한 산업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아주 논리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보였을 때 뭐가 핵심 키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무신론자고요. 저는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일즈를 뛸 때 항상 했었던 말이 그거거든요. 저보고 점술인 관련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를 말씀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두 말 안 하고 믿겠다. 아 그분이 선생님이. 그쵸. 예. 그랬는데 오늘 같이 나와주셨던 한울 선생님 처음 찾아뵙고 저보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라고 하고 요즘 말로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시지 않냐. 근데 내년에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정말 많이 놀랬죠. 유저에서 이제 공급자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사실 저는 그런 타겟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앞에 저희 팀원분이 본 것도 그렇고 되게 맞아요. 이게 그 아하하는 경험이 진짜 엄청난 그걸 만드나 봐요. 맞아요. 지금 시작하신 몇 분 정도 명인분들이랑 함께 하시고 그리고 대략 뭐
뭐 어느 정도 유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뭐 그런 숫자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일단 저희가 이제 제휴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45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매달 거의 몇십 분씩 이제 더 계속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막 회원수 10,000명을 이제 넘겼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트래픽? 네.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 3,000명 정도, 아니, 월이 아니라 하루 3,0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월 한 9만 명 정도. 이쯤에서 들어간 지현님의 질문. 뭐죠? 맨날 하시는 질문 있잖아요. 오랜만에 나오는. 아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뭐 물어볼. 저 쓰면 되죠. 자꾸 BEP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가 약간 공식 질문 같은 느낌인데 딴 데는 자꾸 대표님들이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거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쭤보거든요. 그 돈벌이는 어떠세요? 좀 요즘 이제 먹고 사는 데는 괜찮으신지. 일단 저희 좀 구체적인 숫자 그냥 말할게요. 이 정도면 좀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저희 런치한 지 얼마나 좀 더 그렇고 네. 올해 토탈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9억 원 정도의 비즈니스 타겟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올해 12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던 BEP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참고로 사실 저희가 뭐 회사 히스토리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하신 지 이제 아직 1년도 안 되셨죠. 반년도 안 되셨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나온 지도 한 4개월 4개월 차. 근데 1년 만에 월 이제 BEP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곧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거래 기준으로 9억 네. 정도를 생각하신다는 게 네. 엄청 놀라워요. 근데 이게 왜냐면 대부분 첫 해 진짜 솔직히 프로덕트도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이 정도였구나라고 되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앞에 사전 인터뷰에 더 놀랐던 건 재구매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저희가 재구매율 자체는 트래킹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전체 거래액 중에서 40% 정도는 지금 재구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어썸션은 점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 아니냐 맞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공급자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공급자분들이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을 때 그때 첫 경험에 아하가 생겼을 때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한 2달 만에 한 17건까지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분한테? 아니요, 다 전혀 다른 다른 분들. 사람. 그러니까 한 유저가 네. 다른 17분한테 네. 자기의 운명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좀 제 타겟이 안 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쯤 되면 그분은 통계학과예요. 진짜 통계학과네.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1년 안에 뭐 정확히는 12월 안에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뭐 세워놓고 이런 걸 목표로 하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팀으로 알고 있어서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사실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엔 되게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저희 가장 핵심적으로 놓고 있는 거는 이제 로아스랑 네. 이제 바이럴 코이피션트 분배예요. 로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광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고 바이럴 코이피션트는 조금 네. 특이할 수가 있는 게 한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몇 네. 명한테나 이게 바이럴이 전파가 되는지를 어. 보는 건데 그 평균적인 바이럴 코이피션트가 1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는 자생적인 오가닉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그거는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걸 좀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셋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셋업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일단 저희가 구매를 해주신 소비자들은 저희 프로덕트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들을 다 트래킹을 해요. 맨 처음엔 어떤 광고를 보고 들어왔고 두 번째는 어떤 광고를 보고 들어왔고 세 번째는 뭐 주소를 쳐서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노가다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광고를 통해 오신 분들은 볼 수가 있지만 정말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 래퍼 없이 그냥 1000명이라는 주소 치고 들어오는 분들은 결국 입소문을 통해서 왔다고밖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오가닉의 수치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를 계속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색다른 방법이네요. 색다른 이런 방법이네요. 방법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업이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스프링살롱에서 맨날 듣는 얘기 있잖아요. 영어도 못하게 생긴 애들이 아 맞아 또 영어 한다고. 근데 여기 계신 전지현 대표님은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생겼어. 생기셔가지고 바이럴 코이피션트, 바이럴 코이피션트, 바이럴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럴 저희는 욕을 코에피션트.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영어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 말고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영어를 잘 안 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뭐 아직 1년 차밖에 안 됐지만 뭐 목표로 하시는 방향이 뭔가 여쭤볼 수 없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비전은 뭐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건지 두 분의 생각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되게 거창한 질문인데 제가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1000명이 사실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질 좋은 상담을 통한 사용자 고민 해결이 최종적인 비전이고, 좀 구체적인 액션어블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년 이내에는 이제 진짜 최고의 명인분들, 점수린 역술인분들께 상담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게 목표로, 2022년까지는 정말 그 상위 20%에 해당하는 A급 점술 역술인분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서 이제 87.5% 이상의 쉐어를 가져가겠다. 전체 마켓의 56%를 네.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는 게 22년까지의 목표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진짜 질 좋은 잘하시는 명인분들의 자체적인 생산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22년까지 맺고 있었던 A급 점술인분들, 역술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점술 역술인 신규 분들에 대한 교육 사업, 그리고 1000명 자체에 대한 이름을 내걸고 하는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두 가지를 저희는 23년부터 24년까지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잡고 있고,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증명이 된다라고 치면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굉장히 나이브하고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는 정말 유니콘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데. 저 진짜 깜짝 저 대표님 IR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이게 그 디테일하게 네. 87.5%입니다. 80.5%. 근데 87.5%는 네. 너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목표 타겟 수치이고, 네. 네. 2000분의 1750인데요. 네. 전체 시장에 이제 만 명 정도의 점술인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이제 상위 20%를 저희는 A급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올해 250명, 다음 해 500명, 그 다음 해는 1000명 합쳐가지고 1750명을 이제 모집을 하겠다. 찾아가지고. 이분들 예사 사람이 아니네. 예사 사람은 아니에요. 예사 사람 아니네. 멀티플 코 에피션트가 매년 2배. 와, 진짜 특이한 캐릭터신 것 같아요. 시장도 특이하지만 이렇게까지 분석적으로 얘기한 팀이 맞아요. 있었나 없었어요. 싶을 정도로.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 영역을 논리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걸 공략하고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네. 2022년이었나요? 네. 네. 그때 다시 뵙고 네. 실제로 하셨는지 네. 제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공이 많으면 네. 배는 산으로 간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네. 글쎄요. 사실 이번 연도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 내년 정도가 조금 더 피크가 되지 않을까. 과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손 집어넣으면 점 이렇게 손금 보고 점 봐주는 기계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그런 점술에 대한 부분들 IT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 사람의 구전으로 말로써 표현되는 부분들이 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점을 보고 이런 부분들 안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공존하기에는 꽤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시려는 분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조금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저 입장에서는 의외였어요. 짝이 보이는데 결혼하셨나 봐요. 네. 맞죠? 오지랖이 너무 많아요. 가짜는 의리가 너무 많아요. 요거는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양력으로 10월 달이에요. 양력으로 10월 달인데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께서는 이제 불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불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뭔가
철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꽝꽝꽝꽝 철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철을 만드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게 뭐죠? 그 톱질 위 이렇게 해가지고 철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무언가 불이 난대요.